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도 1일 3애솔이네요. 늘 반겨주셔서 감사하고요. RBW의 수요 예측 결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률이 1719.61대 1을 기록했더라고요. 기관은 무려 1774곳이나 참여했고요. 최근 IPO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2000대 1을 넘겼던 아스플로, 지아이텍, 디어유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요. 그래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거든요. 2차전지 관련주였던 YM텍, 일진하이솔루스보다도 경쟁률은 더 높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관들의 관심을 받은 거고요. 앞에서 봤던 마인즈랩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죠. 네, 다음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요. 저는 이 분포표를 보고 RBW의 공모가 밴드가 얼마였더라 잠깐 헷갈렸어요. 네, 공모가 밴드는 18,700원에서 21,400원 사이였습니다. 보면요, 가격 미제시 포함해서 밴드 상단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100% 전부 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한 건이 밴드 하단 쪽을 적어내기는 했는데 수량은 3만 주, 그냥 무시해도 될 만큼 작았습니다. 자, 그리고 밴드 상단 초과 비율도 90.43%로 굉장히 높았어요. 심지어 24,000원 이상인 비율도 83.9%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모가가 24,000원에 확정이 됐나 보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상단인 21,400원에 확정을 해줬더라고요. 와, 미래에셋이 웬열? 이런 분포표를 보면 사실 상단을 초과하고도 남았을 텐데 그냥 상단에다가 결정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 있게 느껴졌습니다. 심리상 왠지 상장일에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도 덜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네, 아무튼 그리고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은요. 25% 기준 31만 3,250주예요. 네, 수량이 조금 아쉽습니다. 상장일은 11월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인즈랩은 23일, RBW는 22일로 현재까지는 우선 일정이 겹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넘어가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신청 수량 기준 15.98%를 기록했는데요. 마인즈랩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마인즈랩은 참여한 기관이 정말 얼마 없었는데 그래도 그중에 확약을 신청한 비율이 꽤 높았잖아요. 딱 할 사람들만 참여한 느낌이었는데 반면에 RBW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쟁률 대비해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기대치에 못 미쳐요. 그리고 6개월보다는 1개월과 3개월 신청한 수량이 더 많았고요. 비교해서 보시면 지오엘리먼트하고 가장 비슷한 수준이고요. 조금 더 높기는 하네요. 확약 비율까지 높았으면 와 진짜 좋은 수요 예측 결과다, 대박이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이 공모가를 상단에 초과하지 않고 결정을 해준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었네요. 네, 다음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2.36%고요. 금액으로는 549억 원, 기존 주주 비율 16.56%가 존재합니다. 기존 주주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다행인 부분은요. 우선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일정 지분은 구주 매출을 통해서 이미 수익 실현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은 지분 중에 또 일정 비율은 1개월, 3개월 자발적인 보호 예수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그 나머지 물량들은 굳이 또 급하게 팔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액 주주들도 조금 있는데요. 상장 예정 주식 수의 3.35%에 해당하는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소액 주주들은 아무래도 상장일에 매도할 가능성 꽤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풀릴 수 있는 물량은요. 스톡옵션 약 10만 8천 주 정도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주가에 근데 크게 영향을 줄 정도의 비중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하고 가자면 경쟁률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요. 신청가격 분포표도 밴드 상단이 21,400원인데 심지어 24,000원을 초과하는 비율이 80% 이상이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밴드 상단의 공모가를 확정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 하지만 의무보유 확약 비율 15.98%는 다소 아쉽다. 하지만 또 아주 낮은 것은 아니고요. 네, 상장일의 유통 물량은 32.36%, 기존 주주 비율 16.56%가 존재합니다.
금액으로 총 계산하면 549억 원 정도가 되고요. 확약 비율을 적용하면 여기서 조금은 더 감소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를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겠죠. 지금이 엔터주 상장의 적기고 흐름이 너무 좋았다는 것을. 3개월 뒤나 6개월 뒤는 바로 그냥 1개월 뒤도 사실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무조건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받기는 받아야겠어서 신청 가격은 다들 굉장히 높여서 부르기는 했는데 확약까지는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들 좀 단기로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신청 가격 분포표 대비해서 상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모가를 확정해 줬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의 이 RBW 흥행을 위한 노력을 좀 엿볼 수가 있었고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RBW와 마인즈랩 수요 예측 결과를 비교해서 보시면 RBW가 대부분의 요소들에서 다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기는 한데 딱 하나 조금 걸리적거리는 게 있죠. 의무보유 확약 비율. 사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수요 예측의 퀄리티를 나타내는 지표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마인즈랩은 또 그걸로만 평가하기에는 기관의 관심에서 좀 너무 멀어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평가하기가 애매하네요. 그냥 전체적으로 유통 물량까지 다 따져서 봤을 때 더 괜찮은 RBW에다가 저는 비례 청약을 할 것 같습니다. 공모가도 그냥 절대적인 수준으로 볼 때 인기 대비해서 RBW가 훨씬 저렴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인즈랩의 공모가가 약간은 고평가됐다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RBW의 점수를 훨씬 높게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량과 청약 한도 다시 체크하세요. 31만 3,250주고요. 수수료 2,000원 부과되고 비대면 계좌에 한해서 청약일에 바로 개설 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배정 수량이 워낙에 많지 않아서 경쟁률 너무 높아지면 받기는 쉽지 않겠고요. 미래에셋이잖아요. 그리고 청약 한도는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면 모두 200%에 해당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 증거금 10만 7천 원이 필요하겠고요.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오늘 최종적인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맛있는 저녁 많이 드시고요.